안녕하세요. 수다는 편안하게, 그러나 교육의 현장 목소리는 생생하게, 교육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시간 업스다 윤상필입니다. 다 떠나도 오늘만큼은 또 함께 해주시는, 아니면은 언제나 다 떠나도 항상 곁에서 같이 함께 해주시는 하태건 사무총장님, 오늘도 함께 해주셨는데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초등교사협회 하태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간만에 세종에 와갖고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집처럼, 날씨... 전 지금 집처럼 좀 너무 편해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어제까지만 해도 잠깐 추웠는데 오늘 다시 좀 따뜻해져가지고 오늘 촬영하기 너무 좋은 날씨예요.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은 아니죠? 네. 갑자기 마지막 주긴 하죠. 네. 네. 그 노래가 떠오르네요. 마지막 날. 나이 들었나 봅니다. 일단은 뭐 간단하게 좀 주중이랑 이렇게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좀 훑어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또 교육에 대해서, 또 아니면은 그 학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슈들, 교육부에서 이번에 쭉 올려줬던 이제 이슈들이 좀 있어서, 또 일단 보도 다는 아니고 이제 기사들 그 제목들로만 좀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쭉 보니까 지금 이제 10월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좀 입시 관련된, 수시나 입시 관련된 뭐 내용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AI 관련된 이제 보도들이 점점 많아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학업 부진자들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경북 교육청에서 이제 AI 기반 미래형 초등학교가 첫 선을 보인다라고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도 한번 좀 신경 써서 이제 조금 지켜보면 어떨까 좀 싶은 내용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AI 관련된 AI 리터러시가 요즘에 좀 많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아이들한테 어떻게 조금 이제 순차적으로 가르쳐 줄 건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용은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24일 날 거에 보면은 이제 좀 재밌는 게 사립학교도 이제 교원을 축소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제 사립 초등학교 얘기인데요.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이제 축소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에 보니까 이제 기간제 교사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뭐 이런 내용들도 좀 관련된 기사들도 좀 있었고요. 이제 25일날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이제 응급실, 의대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직도 교육 신문에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봤었고, 이제 AI 관련돼서 하도 이슈다 보니까 이제 의대보다는 이제 과기원 쪽으로 이제 학생들이 조금 눈을 돌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 대세도 AI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AI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고, 28일 날 조금 보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얘기가 이제 학교가 아니라 공장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이게 급식 얘기거든요. 공장에서 주는 이제 그냥 뭐라고 하죠? 한밭집이라고 할까요? 이제 공사장에서 주는 뭐 그런 밥 같은 느낌의 식사 같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예전에 그 아이들 도박 관련해서 얘기가 한번 있었잖아요. 이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티켓 같은 걸로 아이들 거래를 하거나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구매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대리 입금을 통한 이제 좀 사기라든가 이런 피해들이 조금 있다라고 조금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부모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또 티켓이나 이런 것들은 또 엄청 고가다 보니까 뭐 아이돌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 10만 원 이상 하는 콘서트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신문인데요. 오늘 수요일 신문인데 여기 보면 기초학력 챙길 선생님이 이제 좀 없다. 수도권에는 전담교사가 없고, 그리고 이제
특수학생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느린 학습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특수 학생들에 대한 도우미 선생님이나 전문가들도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오늘 좀 조명을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네요. 특수 학생을 도울 전문가는 국장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집에 사촌 동생이 네. 이제 좀 불편한 장애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전담 그림자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원래 정식 명칭이 이제 그렇죠. 이제 정식 명칭이 이제 지원해주는 시에서 지원해주거나 이런 시에서요. 네, 이제 학생입니까 지금? 학생은 아니에요. 저희는 학생은 아니고 이제 좀 많이 지적으로나 이렇게 후천성으로 이렇게 좀 많이 불편한데 이게 이제 급수에 따라서 나오는 선생님이 좀 틀리신가 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2급인데 그림자 선생님이라고 이제 외부 활동을 할 때 무조건 같이 동행해주거나 하는 선생님. 학생이 아닐 정도로 어린 겁니까? 아직? 아니요, 나이가 좀 있어요. 있어도 이제 지적 수준이 일정 미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그 좀 규제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이제 직장을 다니고는 있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할 때 좀 불편하거나 몸도 불편하지만 이제 지적으로 좀 불편하다 보니까 그림자 선생님이라고 하고 붙어서 아이를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그 4시간 전담을 다 같이 동행을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집에서 생활할 때나 아니면 이제 그 외 생활은 그냥 이제 집에서 같이 케어를 하더라도 외부에 나와 있는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는 그림자 선생님이라고 같이 붙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동생도 지금 나가 있는 그 장애우들 이제 센터에 보면 10명 중에 한 4명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인원이 4명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신청을 해갖고 통과가 돼야지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특수학급이 대부분 과밀인 건 혹시 아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특수 문제를 도울 전문가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제 특수학급을 도와줄 이제 최종 같은 경우에는 실무사님이라고 하거든요. 특수 교사가 있고 특수 실무사가 있고 실무사도 사실은 부족하죠. 지금 말한 것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특수학급이 과밀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실에 선생님이 한 명이고 특수아들을 몇 명 정도 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이들 상태에 따라서. 제가 이제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제 동생을 이제 계속 같이 지내는 입장에서 보면 제 입장에서는 한 명의 선생님이 5명이 거의 한계예요. 한계, 그렇죠. 5명이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냥 적정이 아니라 한계예요. 거기까지는 어떻게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겠다. 저는 한계라고 생각하고 잘 아시네요. 저는 이제 왜냐면은 이제 그 종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나가거나 이제 아이들 돌봄 케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서 이제 그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내가 보고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몇 명까지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2명, 3명이 한계인 거고. 왜냐면은 그렇죠. 눈으로도 봐야 되고 계속 신경 써야 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챙겨줘야 되고 하는 게 초급 입장에서는 2명, 3명이 정말 한계고 이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많이 이렇게 폭이 커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물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많이 보면 5명이 진짜 자기가 최대한 신경 쓸 수 있는 인원이 5명이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히 제가 여기 뭐 제 주변에 특수 관련된 아동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들어봤냐면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특수교사 선생님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도 중요한 만큼 사실은 교사도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5명이 있으면은 그 중에 한 명이 그 선생님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때리는 강도가 사실 이렇게 아이들끼리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특수 아이들은 이제 그 강도도 조절도 잘 못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취직도 작고 병가도 많이 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말을 한번 하자면은 특수학급 과밀인 것을 좀 빨리 해소시켜 주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지금 현재. 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좀 궁금한 네. 게, 그러면 이 지원에 대한 것들이 네. 행정적인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네. 이게 과연 교육부 걸까 복지부 걸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교육부는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지원할게요. 네. 그럼 복지부에서도 그럼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걸 텐데, 저는 이번에 특수학교라고 하면 네.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동생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 네. 서 많이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를 떠났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를 해줄 거냐, 그리고 그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학교 외의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아니면은 이거를 학교에 같이 할 수 있게끔 복지부에서 신경을 써줄 거냐, 이런 거에 맞춰서 뭐 진행을 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러면 지원폭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 아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림자 선생님이라든가 담당 그런 선생님들이 조금 더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결국 특수학교 그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부담도 조금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거든요. 뭐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 부처별로 이제 장애 아동을, 아니면 장애랑 특수랑 다르니까 네. 여러 가지 협업하는 게 있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여러 군데에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서, 사실 가장 좋은 건 현금성 지원이 아니냐.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특수 아동들에게는 그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힘드니까 다 그런 이상한 것도 다 모아서 아이들한테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교사가 부족하다, 어디 부처냐. 사실 이번에 고교학점 때문에 교육부에서 중등 교사를 7,000명인가 증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이때까지 뭐 기획재정부랑 행안부와 협의해야 돼서 교원 정책 수급은 되게 힘들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7,000명 엄청난 숫자거든요. 네. 사실 이건 정부에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특수학급은 저는 증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 이게 그냥 교사 네가 책임져, 너 책임감이 있잖아, 너 그러려고 됐잖아, 이런 걸로 하기에는 지금 특수교육 현실이 녹록치 않다, 이런 근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추세로도 특수학급, 그러니까 특수 학생들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뭐 제가 통계를 보지 않아서.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시군구 지역은 오랜 관행과 관습처럼 그냥 특수 학급에 대한 기대가 학부모들 스스로 적죠. 왜냐면은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아이들보다 특수. 근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신설도시고 하다 보니까 여기 특수 학급에 대한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몰리는 경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 대전이나 충남, 충북에서 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뭔가 더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시설됐고 하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그게 이제 또 관행이 되고, 그래서 또 많이 또 과밀되는 경우가 세종이 지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형산도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이 좀 더 하다 그러면은 저 부모로서도 저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전수 파악을 해서 그냥 희생을 교사 정원 확보하지 않고 교사의 헌신을 강요하기보다는, 이 교사에게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교사가 본연의 교육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정원을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특수부뿐만 아니라 일반 초등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이제 다른 것 지원보다는 저는 이 교사 과밀된 지역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우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교사를 이제 줄이는 추세잖아요. 뭐 이제 유지하거나 이제 초등 교사 이번에 다음 주에도 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작년보다 많이 줄고 있죠. 지금 선발 근데 인원이. 이제 어쨌든 좀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걸 줄이고 다른 부분을 이제 더 늘려가면서 더 좋은 정책을 하겠다도 좋은데, 근데 조금 더 많이 케어해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좀 아이들과 좀 많이 맞닿고 아이들하고 많이 더 소통할 수 있게끔 정책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맞습니다.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려면은 어쨌든 선생님이 한 반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맡고 있는 아이들이 20명, 30명이 아니라 15명이나 10명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조금 더 아이들하고 집중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뭐 더 훨씬 더 괜찮은 아이들에 대한 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이들에 대한 방향성 끌어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럼요.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외국에서는 보통 많이 이렇게 학생들을 담당한다고 해야 한 15명 정도 된다고 들었었어요. 일단 이제 지금 미국에 이제 사촌형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0명에서 15명 정도로 해서 한 학급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되게 많이 소통하고 선생님하고 뭔가 많이 이렇게 레크레이션 형식으로 막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되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하는 게, 일단 지금 저희 교육 시스템 자체가 약간 일본의 그 시스템들을 많이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아이들하고 맞닿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좀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너무 그렇죠. 저기 그런 생각 가진 분이 사실 교육 현장 밖에는 거의 극소수인데 네. 그렇게 또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제 느낌이 좋습니다. 그게 사실은 맞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아이들이 첫 번째로 만나는 사회적인 관계가 교사를 통해서인데, 그렇게 단순히 권위로만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쩔 때는 부모로서, 어쩔 때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원이 되게 필요하죠. 지금 막 너무 뭐 여러 가지 항상 새로운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바빠요. 계속 새로운 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실 적정 인원이 좀 되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제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안 그래도 이제 27일자에 보도가 있긴 있었으니까 맞춰가는 정책이 아니라 던져 내려오는 그런 이제 시스템과 정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느끼거나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다르다라고, 좋은 정책이 맞다라고 일단은 이제 연구를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정책일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안 그래도 한번 이렇게 다뤄지긴 했었거든요. 27일자에. 그래도 이제 이게 제가 보니까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정말 학교 현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못 느끼는 거는 결국은 이게 뭐 하향식으로 전달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거겠죠. 사실은 고민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하향식이 아닌 서로 자주 부딪히고 만나고 하는 기회를 장관께서도 자주 만난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현장 교사들을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것들이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감 때문에 바빠서 못 만나신 거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마 하신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또 좋은 자리가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과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